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부로 바로 이상민 장관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어거지 탄핵, 이 헌법을 무시한 어거지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건 법률 요건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요건에 맞지를 않는다. 이상민 장관의 그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법률과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민주당의 그 탄핵 사유서를 봐도 중대한 위반이 스스로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그래서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이건 뭐 성향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원일치입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전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상민 장관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논평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을 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앞뒤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식의 이런 탄핵 이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상민 장관의 이 탄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를 해왔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분명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열렸고 오후에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에 관련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오늘 오전 재판정에서 이화영 부부가 재판정에서 부부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은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편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화영의 부인은 이재명과 결탁을 하고 이화영은 자신의 변호인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화영은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의 부탁을 받았고 쌍방울에 대북 송금 해줄 것을 당부를 했고 그 다음 이화영 자신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검찰의 진술도 했고 이화영의 변호인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화영의 부인이 이재명과 결탁을 해서 이 지금 변호인이 변호한 내용도 잘못됐고 또 이화영이 지금 검찰의 강압수사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번복해야 된다. 탄원서도 내고 번복해라 라고 하면서 이화영의 옥중 편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화영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화영의 부인은 이재명과 결탁을 해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 듯 하는데 실제로는 이화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이 되었는데 이화영이 오늘 법정에서 부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었습니다.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이화영이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부인과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강압하고 있는 이재명은 소위 빼줘라, 이재명은 제외시켜라 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신이 지금까지 변호인을 통해서 또 자신이 검찰에 진술한 그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대북 송금을 했고 그 대북 송금을 한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걸 오늘 재판부에 밝힌 셈입니다. 이재명이 이제는 끌다 이 탄핵 역풍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개입 여부가 가장 핵심 인물인 이화영이 모두 털어놓고 인정하게 됐고 이 이화영의 부부 싸움, 이화영의 부인을 이용해서 이재명이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되는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구속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 달 초에 이재명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고 이재명 구속은 불가피해졌다. 당연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송은재TV 제가 송은재TV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송은재의 친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송은재 TV가 더 강력한 송은재 TV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 TV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송은재 TV 멤버십에 가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상민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이상민에 대해서 지금 헬로윈 참사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 이건 특정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입니다. 총체적인 결과였다. 그 상황에서 발생한.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헬로윈 참사의 구호 현장의 혼란, 이상민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는 없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전의 관리 시스템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 거의 정치적인 어거지 모든 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부인한 겁니다. 경찰 등 실질 업무 수행, 중대본, 중수본 미설치 이런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이상민 장관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법 위반, 헌법 위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법적인 것 아니어도 정치적인 사유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모두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상민, 한동훈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를 매일같이 입에 올립니다. 저건 야당이 아닙니다. 공당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윤석열 정부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국회의 다수당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 활동은 보장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기들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런 민주당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건 정당도 아니고 공당도 아니다. 내년 총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총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도 안 된다. 라는 게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행안부 장관은 이 경찰을 통솔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해를 비롯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장관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야당이.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법적인 위반이 없으면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게 탄핵 요인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예상했던 대로 5대 4냐 4대 5냐 이것도 아닙니다. 9명 모두 만장일치입니다. 전원이 이건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탄핵을 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해산해야 합니다. 이상민이 만약에 이번에 탄핵에서 통과가 됐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적절하다라고 판정했으면 이상민 장관은 바로 파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서 탄핵이 잘못됐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잘못됐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산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또 탄핵을 입에 올리게 되면 이제는 전 국민적인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탄핵을 밀어붙인 이 민주당은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재명은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은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은 어디에서 정리가 되느냐?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이화영이 핵심 인물입니다. 이화영 부부가 재판정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부인이 이화영의 이 변호사가 이재명의 책임을 인정한 이 대북 송금은 뭐 상식적인 겁니다. 이재명이 부탁을 해서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부인을 합니다. 이화영도 이때까지는 부인하고 있다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그걸 인정한 부분을 놓고 이화영의 부인이 이 변호인단을 해임을 했습니다. 또 이화영의 부인이 이화영이 뭐 검찰에 의해서 강압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도 내고 이화영을 강압해서 옥중 편지를 하면서 이화영이 자신의 진술을 뭐 부인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결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두 사람이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이화영은 자신의 변호인의 입장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고함을 지르고 그 안에서 지금 이화영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화영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화영이 검찰에 의해서 회유되고 이용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당신 도와주지 않겠다. 이화영에게 법정에서도 강압을 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뭐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화영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이화영의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세간에 이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세간의 소문도 많았고 또 이화영의 부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재명과 결탁을 해서 지금 뭐 오늘 재판정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고 하면서 이화영의 부인이 그렇게 엄호하고 지금 비호하고 나선 것. 이 이재명이 도대체 이화영 부부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또 이화영 부부는 그동안 뭐 어떤 갈등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부부가 정면으로 맞서서 서로가 지금 이화영 부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정 안 되면 이화영 너가 다 덮어쓰고 끝내라는 이 소리입니다. 이화영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 부분, 이 싸움 구도 부분을 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이 부부 싸움을 벌이면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무게가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모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지금 이재명과 결탁을 해서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들을 지금 다 덮어쓰고 지금 다 책임을 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화영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화영이 다 덮었으면 지금 뭐 자신이 지금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이런 판입니다. 참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인이 이 남편들을 모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 있으라. 이화영 부부가 오늘 법정에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은 지금 이 탄핵 역풍에다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책임을 모두 이재명이 다 덮어쓸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혐의로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재명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칠 것인데 구속영장을 치면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느냐라는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국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구속영장을 쳐서 아예 뭐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필요 없이 바로 검찰에서 이재명을 영장실질심사로 보내서 구속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다음 달 후반기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고 이게 또 영향을 미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도 이재명 구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재명을 구속시키느냐, 지금 민주당이 또 분열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보건대 제 판단으로는 또 많은 주변 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 지금은 다음 달 초에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치면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건 한 두세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검찰이 8월 초에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치면 그 시기가 언제든 뭐 체포동의안을 거치든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로 바로 이재명을 보내든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게 7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서의 이 이화영 부부의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이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증거인멸 부분에 딱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야당의 뭐 당도 아닌 민주당이 당도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다 이렇게 있는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입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검찰의 이 증거인멸 부분에 이걸 뭐 함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에서 이화영이 진술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주 초였죠. 이화영이 검찰에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불었다. 이재명이 시켜서 대북 송금을 했고 쌍방울이 요청을 했고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모두 털어놨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얼마나 다급하냐 지금 이걸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이 부분이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평소에 이재명 같으면 여러 각도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곧바로 이화영 부인 회유에 들어갑니다. 측근들을 모두 시켜서 증거인멸에 걸리더라도 이화영의 이 진술을 뒤엎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그걸 예상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움직일 것이다. 거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딱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이 측근들을 시켜서 이화영의 부인을 회유하자 이화영의 부인이 곧바로 민주당을 통해서 탄원서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영의 부인이 이화영을 감옥에서 면회한 다음에 이화영이 옥중 편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화영의 이름이 밑에 적혀 있긴 합니다. 부인이 강압한 것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정에서 지난주 재판에서 이화영의 변호인 측이 이화영이 진술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오늘 재판이 열린 겁니다. 자, 이 진술 번복 누가 진실이냐? 이화영은 자신이 진실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의 부인이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부인은 이재명과 결탁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이화영이 밝힌 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재명의 증거인멸 사례입니다. 이번에 이 이화영의 진술과 그 번복을 놓고 이화영 부부의 이 부부싸움을 놓고 그 와중에 이재명의 증거인멸 사례가 공개적으로 모두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대북 송금에 이재명이 몸통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화영의 진술로 또 이화영 부인의 저 반발에 이화영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모두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검찰이 다음 달 이재명을 소환한 뒤에 구속영장을 치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다. 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구속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다음 달 16일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고 또 민주당이 모두 뒤집어 엎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기명투표를 하자.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기명투표를 하자. 이재명의 노림수는 또 개딸들을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비명반명은 이제는 이재명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탄핵까지 하다가 탄핵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비리, 이재명이 몸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이화영의 부인까지 동원을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진술 번복을 시도하다가 그게 공개적으로 재판부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모두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